그리고 이제 저거 닫아줘. 통화해야 되니까. 잠깐 쉬어 여기서. 이거 안 빠졌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5일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1875년 11월 25일 날 있었던 사건, 영국이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를 완전히 지네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웨즈 운하라는 곳은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하고는 그 직접적으로 그 피부적으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스웨즈 운하라는 것이 갖는 어떤 국제무역, 국제정치, 이 역학적인 어떤 지형, 이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웨즈 운하는 1869년 11월에 개통이 됩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고요, 유럽이 이렇게 거의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이베리아 반도 여기 튀어나왔다고 보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아시아로 가는데 여기에 사우디가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인도가 하나 튀어나오겠구나. 인도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이 지중해와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야. 근데 이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가 요쪽 요 시나이 반도, 요 반스, 삼각 반스처럼 튀어나온 데가 지금 이스라엘이 먹은 시나이 반도라는 건데, 여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를 빵 구멍을 뚫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아시아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려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삥 돌아서. 근데 이렇게 안 돌아서 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배 타고 뽕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국제무역, 지정학적, 정치학적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사이를 192km를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든 겁니다. 이 운하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이집트는 이게 이제 꿈의 운하, 뭐 꿈의 어떤 공사, 뭐 이런 막 로망이에요. 꿈의 프로젝트야. 이집트 역사 내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대공사이고 하다 보니까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 꿈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프랑스에 의해서 맨 처음에 구현이 됩니다. 프랑스의 건설업자 페르디낭 드 레셉스란 사람이 스웨즈 운하 해양 주식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웨즈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1859년 4월에 기공식을 하죠. 그래서 그 뒤로 약 10년간 공사를 합니다. 프랑스가 이 스웨즈 운하에 이렇게 집착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영국과의 해양 패권에서 우위를 좀 점하려고 하는 거죠. 영국의 패권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여기 있잖아. 참고로 영국은 여기 섬이잖아요. 야, 니들은 이렇게 돌아가라. 프랑스는 여기 있잖아. 우리는 지중해로 해서 바로 갈게, 이겁니다. 그래서 해양 패권을 잡기 위해서 프랑스가 이 스웨즈 운하에 매달리죠. 약 10년간 공사를 하는 동안에 150만 명의 인력이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150만 명이 동원된 인력 중에 1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워낙 위험한 대공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드린 1969년 11월에 개통이 되죠. 10년 공사를 했습니다. 개통을 하고 나서 프랑스는 이 스웨즈 회사를, 앞서 말씀드린 레셉스가 만든 이 스웨즈 운하를 앞세워서 이집트의 당시 왕과 이 스웨즈 운하 운영권을 둘러싼 주식을 5대5로 나눕니다. 50대 50으로.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스웨즈 운하의 권리를 50%를 갖고 있는 거야. 운하를 건너가려면 중요한 거는 항상 돈을 내는 겁니다.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땅 파놨으니까 아이고 이리들 가세요가 아닙니다. 운하는 수입원이 통관이에요. 통관.
통관할 때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거죠. 자,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인도에 가는 기름값보다 여기서 뽕 하고 갈 때 내는 통행료가 훨씬 싼 거죠. 그러니까 이쪽 유럽 국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이 가져오는 거고, 이집트는 내지는 스웨즈 운하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또 취하게 되는 겁니다. 통행세를 받아서. 이 통행세를 반띵하기로 한 겁니다. 프랑스와 이집트가.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던 차에 개통이 되고 6년 후에 영국 호시탐탐, 이 프랑스가 스웨즈 운하를 먹었으니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배아파하고 있었겠어, 영국이. 이 영국에게 6년 뒤에 드디어 찬스가 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던 이스마일 파샤가 돈을 많이 써, 이 자식이. 아주 사치를 너무 많이 하고 국고를 많이 탕진을 합니다. 그래서 빚에 시달려. 그랬더니 영국이 쓱 와가지고 돈을 꿔준다고 그러는 거야. 이집트한테 내 돈을 꿔줄게, 담보를 맡겨라. 담보로 뭘 잡냐 하면 이 프랑스와 나눠 가졌던 스웨즈 운하의 주식 50%를 전량 담보로 잡고 있다가 고리에 꽂아고 제때제때 이자를 못 갚을 때마다 이거를 하나씩 조금씩 소유화해서 급기야 1875년에 주식의 전량이 영국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 스웨즈 운하는 이제 프랑스와 이집트가 공동 경영을 운영을 하던 게 아니라 프랑스하고 영국이 공동 경영을 하는 거야. 이 앙수끼리 만났으니 이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둘이서 이제 50대 50을 갖고 영국과 프랑스가 딱 서로 째려보고 있는 이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882년에 이집트에서 반제국주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영국이 여기다 군대를 확 갖다 주둔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동학난이 일어나고 의병들이 일어나니까 일본 놈들이 군대를 파견을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여기를 들어와서 스웨즈 운하를 보호한다 라는 명목하에 군대를 주둔을 시키면서 프랑스의 세력도 잠재우고 거의 영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 스웨즈 운하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뭐 가격도 올리고 막 그랬겠죠. 프랑스 배에는 가격 더 많이 받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이 직전에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은 이 이집트를 반식민지화해. 이미 식민지로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 스웨즈 뺏기고 하면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이 세력을 확대를 하는데 마침 또 2차 대전이 빵 하고 벌어지네. 그랬더니 영국군이 더 많은 그러니까 증병을 해갖고 이집트에 주둔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스웨즈 운하하고 관련된 모든 계약을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랑스하고 50대 50. 그리고 프랑스가 99년간 독점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영국이. 그래서 스웨즈 운하가 영국에 의해서 영국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그게 오늘입니다. 1875년 11월 25일 오늘 영국이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패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스웨즈 운하를 영국군을 주둔시키면서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56년까지도 스웨즈 운하는 영국이 경영을 합니다. 영국이 돈 벌어가는 거야. 이집트 땅 안에 있는데 이집트 병신들은 자기네 국민 몇 명이나 죽었어. 150만이 동원이 되고 12만 5천 명이 죽어가면서 만들었던 운하를 영국한테 그냥 고스란히 빼앗기는 겁니다. 이스마일 파샤라는 이 띨박한 왕 하나 때문에. 예? 지도자 하나가 병신 같으면 지만 생각하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1956년 이집트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말 압델 나세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이집트의 국부야, 국부. 가말 압델 나세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스웨즈 운하를 강제로 국유화해버립니다. 영국? 이런 영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개새끼들아, 이거 우리 땅에 있고 우리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죽어가면서 만든 거야. 원래 우리 건데 니들이 고리대금 해가지고 우리한테 뺏어간 거 아니야? 꺼져 씨 하면서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립니다. 영국이 발끈하죠. 영국이 프랑스한테 또 갑니다. 프랑스를 처음에 운하 만들었던 프랑스 영국이 연맥이었잖아요. 근데 프랑스한테 영국이 가서 야 프랑스야,
저거 원래 니들이 한 거잖아. 저거 있잖아. 저 나세르 저 새끼가 그냥 강제로 지낼 거라고 하는데 우리 다시 되찾자. 그러면 내가 니들에게도 일부 권리를 다시 돌려줄게. 그래서 프랑스가 편을 먹어버립니다. 영국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이 시나이 반도, 이 수에즈 운하하고 접경지인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서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여기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편을 먹고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중동전쟁이야. 근데 이때 미국이 끼어들어. 이게 완전히 영국,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여기가 경제적인 그 중요 거점이기도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거든. 군사적으로도. 여기에 패권이, 여기에 주도권이 영국, 프랑스가 영원히 잡을 것 같아. 그러면 전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으로서는 요건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미국이 끼어들어서 휴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2차 중동 전쟁이 종결이 되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밀려서 여기서 물러나죠. 그래서 미국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패권국으로 부상을 하는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국제 해상교통뿐 아니라 국제 정치의 지형까지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갖고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5년 8월 6일에 그 옆에다가 제2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서 개통을 시키는데 이때 이게 한 나라의 토목공사가 완성이 된 거잖아. 근데 전 세계 40개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수상 대통령이 다 가서 축하해주고 이거 끊는 거야. 왜 그러겠어?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하고 해상무역을 하면 다 비행기로 나갈 수가 없잖아. 다 시베리아 철도로만 갈 수 없잖아. 배가 제일 많이 실리는데 여기로 가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앞에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리 가야 유럽하고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통행료를 내야 되고, 야 니네 배 오지마 일방적으로 해 그러면 못 가는 거야. 시비 걸어서. 그러니까 제2 운하를 팠을 때 전세계 40개국, 우리나라도 갔을 겁니다. 40개국의 정상들이 와서 테이프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건설회사 회장이 테이프 커팅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수에즈 운하가 갖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가치에서 수에즈 운하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는 이루다 형언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수에즈 운하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뭐라고 세계인들이 말하냐면 당시에 제2 운하가 이제 개통이 됐을 때 헤드라인이 그겁니다. 서방 언론의 헤드라인이 이집트가 세계에 주는 선물이 헤드라인입니다. 이집트가 전 세계에 주는 선물. 완행, 직행. 자, 오늘은 1875년에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강탈해 간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계사적으로 아주 그 가치가 대단한 수에즈 운하, 영국, 프랑스의 패권, 그 다음에 미국의 등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전해드리는 지식과 역사 토론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5일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문용기 이게 사인입니다. 빨리 들어와서 시그널 넣으라고. 감사합니다.